여러분,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단지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저는 일본 홋카이도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35살의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홋카이도라고 하면 설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마다 두꺼운 눈이 쌓이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이런 날씨 속에서 따뜻한 방에서 지내는 건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홋카이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추위에는 익숙한 편입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썰매를 타고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많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겨울은 더 이상 낭만적이지만은 않더군요. 매년 오르는 난방비, 추위로 인한 집안의 곰팡이 문제, 난방 기기에서 느껴지는 건조함까지 이 모든 문제가 제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주택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집은 여름에는 통풍이 잘 돼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냉기가 쉽게 들어옵니다. 방바닥은 늘 차갑고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그 차가움은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전기 난로와 석유 난로를 사용하는데 이 장치들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뿐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실 일본의 겨울철 필수품인 코타츠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코타츠는 테이블 아래에 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이불로 덮어 사용하는 좌식 난방 테이블인데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저녁이면 코타츠 아래로 발을 넣고 TV를 보거나 식사를 즐기곤 했죠. 하지만 코타츠에는 예상치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체는 따뜻하지만 상체와 공기는 여전히 차가워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발은 금세 땀이 차고 시간이 지나면 불쾌한 냄새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은 따뜻하고 냄새는 더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한번 코타츠 안에 들어가면 그 따뜻함에서 벗어나기가 싫어져 게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나 가족 모두 할 일을 미루고 그 자리에서 졸거나 시간을 보내기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작년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홋카이도의 기온이 평소보다 더 낮았던 탓인지 난방비가 평소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집 안 습도는 지나치게 낮아져 피부가 트고 코가 자주 건조해졌죠. 제가 아끼던 화분들은 추위와 건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 가족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을 모두 닫고 거실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코타츠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견뎠죠. 그러나 코타츠만으로는 추위와의 싸움을 완벽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주택 리모델링을 맡고 있지만 정작 제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설계해주지만 제 자신은 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난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NHK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주제는 바로 한국과 일본의 난방 문화 비교였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방송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 소개되었는데 화면 속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온돌의 원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며 집 전체를 고르게 데운다는 설명에 저는 바닥이 따뜻하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함께 방송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 친환경적인 측면은 제 직업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생활하던 저로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신선하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같은 일본식 목조 주택에서는 바닥 아래 공간이 협소해 한국식 온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돌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도 일본에서 구하기 힘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온돌을 보고 배우자.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제 집과 가족의 겨울 생활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온도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실행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건축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제게도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추운 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저는 이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타츠나 전기 난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식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배워오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난 건 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가족들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저희 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보고 배우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설계 도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한국식 온돌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의 전통 한옥 체험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한옥은 온돌의 전통적인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따뜻한의 발끝부터 몸 전체가 데워지는 기분이야.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난방은 보통 공기를 데운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추운 서울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불을 얇게 덮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데워주는 안정감 덕분인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주인에게 온돌의 원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온돌은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방 효율이 좋을 뿐 아니라 바닥 전체가 데워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집 안이 온기로 가득 찬답니다. 그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더 깊이 배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온돌을 사용하는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통 한옥의 온돌에서부터 현대식 아파트에 적용된 온돌 난방까지 그 종류와 방식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옥에서는 전통 온돌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에 불을 때는 구들 구조를 보고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숙소 주인과 이야기하며 구들 방식이 현대 기술로 발전해 어떻게 오늘날의 온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식 온돌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배관을 통해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은 효율성 면에서 크게 발전한 느낌이었죠. 특히 한국의 온돌은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니. 이건 꼭 홋카이도의 집에 적용해보고 싶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미 온돌을 설치한 제 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온돌 관련 기술자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온돌 설치의 구체적인 과정과 자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목조 주택 구조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조언은 무척 유익했습니다. 일본 목조 주택은 바닥 아래에 공간이 많고 단열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런 집에는 온돌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관을 얇게 설계하거나 바닥을 덧대는 방식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친절하게 일본 주택 구조에 맞는 맞춤형 온돌 시스템 설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의 조언을 들으며 메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돌 설치에 필요한 자재 목록, 설계 방법, 시공 시 주의할 점 등 모든 것을 기록하며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식 생활이 이루어졌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온돌방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만난 온돌 기술자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온돌이 깔린 방에 따뜻한 이불과 방석을 깔아두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토 씨, 한국에서는 이렇게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걸 즐깁니다.
오늘은 한국의 겨울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는 웃으며 유자차와 약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자차는 따뜻한 물에 유자청을 섞어 만든 음료로 상큼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차라고요? 이렇게 달콤하고 상큼할 수가. 또한 약과라는 한국의 전통 간식은 한 입 크기의 달콤한 과자였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유자차를 마시는 순간 그 맛에 좋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겨울마다 드시는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한국의 겨울철 문화와 온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위에서 유자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과 달콤한 유자차, 그리고 약과의 풍미가 어우러져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유토 씨도 집에 온돌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유자차와 간식을 준비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경험은 온돌을 도입하려는 제 결심에 더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온돌은 따뜻함을 넘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구나. 저는 그날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날 즈음 저는 이미 제 집에 적용할 온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원리와 설치 방법을 바탕으로 일본 목조 주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변형된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홋카이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번 겨울은 차가운 바닥에서 보내지 않을 거야. 따뜻한 온돌로 가족들과 새로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매력과 원리를 가득 안고 홋카이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엔 반드시 우리 집을 따뜻한 온돌로 바꾸고 말겠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주택으로 바닥 아래에 틈새 공간이 있고 단열재도 부족했습니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구조가 기본이었지만 목조 주택에서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온돌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온돌 설치에 가장 중요한 배관과 보일러 시스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닥 난방이 흔하지 않다 보니 관련 부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운 공구점들을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부품을 찾는 데 실패했고 인터넷으로 수입 자재를 주문하려 했더니 배송비와 관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조 주택은 바닥 아래의 공간이 넓어 단열을 강화하지 않으면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뜯고 새로 깔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도면을 계속 수정했지만 목조 주택에 맞는 설계를 완벽히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다고 집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비용은 얼마나 들겠어? 코타츠도 충분히 따뜻한데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해? 가족들은 제가 온돌 설치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돌의 따뜻함과 매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추상적인 말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제 방 한 곳을 시험 삼아 온돌을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자재를 구하고 한국에서 배운 방법으로 배관을 설치한 후 보일러를 연결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돌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후 가족들을 설득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닥 난방 배관을 연결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아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 안은 미지근할 뿐 바닥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간단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왜 안 되는 걸까?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시간과 돈만 낭비한 거 아니야? 라며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일본 주택 구조에 맞게 조언을 드릴게요. 저는 즉시 그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는 친절하게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열이 핵심이에요.
목조 주택의 바닥 틈새 공간을 메우지 않으면 열이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수압 문제도 일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제게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부 자재를 보내줄 테니 맞춤형 설계를 새로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 목조 바닥 위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경량형 온돌 패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온돌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일본 주택에 맞게 변형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술자가 보낸 자재를 받고 경량형 온돌 패널을 사용해 기존 바닥 위에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아래 공간에는 단열재를 추가로 깔아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는 설치 과정을 영상 통화로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몇몇 동네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며 도와주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그렇게 따뜻하다니 한번 제대로 설치되면 우리 집에도 적용해볼까? 그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온돌 시스템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가 사라지고 발끝부터 몸 전체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 처음으로 온돌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온돌의 성공을 보여주자 가족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따뜻하네. 코타츠랑은 다르다. 가족들은 제가 만든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작은 방이지만 모두가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에 온돌을 설치하면 우리 집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아늑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온돌을 설치한 제 방은 겨울마다 얼음장 같던 홋카이도의 추위 속에서 작은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비록 온 집에 온돌을 깔지는 못했지만 방 한쪽이라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제 방에서 시작된 온돌의 따뜻함은 가족들에게도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온돌을 설치하기 전 일본식 난방 방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난로나 가스 히터, 코타츠 같은 난방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은 공기를 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난방 방식들은 몇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방 안의 습도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덕분에 겨울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하니 자주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난방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전기 난로는 사용할 때마다 전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난방기를 틀었다가도 비용 걱정에 곧바로 꺼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스히터가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스히터는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만들어내긴 하지만 특정 공간만 국소적으로 데워줄 뿐이고 난방 범위가 좁았습니다. 거기에 연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 결과 집 안에서는 거실 코타츠와 전기 히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식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타츠는 하체만 따뜻할 뿐 방 전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겨울마다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 매년 겨울이 되면 이런 불만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을 설치한 뒤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온돌방은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몸 전체를 감싸주었고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코와 피부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난방기기 앞에서만 머물 필요도 없었고 발을 차갑게 동동 구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이후 점점 제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방은 참 신기하네.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달라. 어머니는 거실 코타츠를 벗어나 온돌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버지는 온돌방에서 신문을 읽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제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가족들에게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온돌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며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만져보고 정말 따뜻하네. 이런 난방 방식은 처음 봐요 라며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들과 함께 겨울 간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침 붕어빵과 호빵을 파는 트럭이 마을로 들어왔고 저는 줄을 서서 붕어빵과 호빵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붕어빵은 한국에서도 겨울철 인기 간식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운 날씨에 붕어빵 하나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온돌방에 둘러앉아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호빵과 붕어빵을 나누는 동안 이웃들은 한국 간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붕어빵 속 팥이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하다니
정말 맛있네요. 한국은 겨울 문화가 참 다채롭군요. 온돌도 그렇고, 이런 간식도 그렇고. 유토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는 온돌이라는 새로운 난방 방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은 말했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우리 집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유토 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돌이 단순히 저희 가족의 변화를 넘어 이웃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함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거실에도 온돌 시스템을 확장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전기난로와 코타츠를 대체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을 고민하며 작게라도 거실 한쪽에 온돌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공사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제 방이 온돌 효과를 경험한 만큼 이번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몇 주간의 작업 끝에 거실에도 온돌이 깔리며 온기는 점차 집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울마다 걱정했던 난방비도 줄고 발이 시릴 걱정도 없어졌네. 정말 잘한 선택이야. 가족들은 온돌로 변한 거실에 만족감을 드러냈고 더 이상 코타츠와 전기 난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고 이웃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거실에 온돌이 깔린 뒤 가족들은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눴고 이웃들과는 붕어빵과 유자차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은 더 이상 추위와 난방비 걱정으로 얼어붙은 계절이 아닙니다. 온돌이 만들어준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과 이웃들은 함께 웃고 따뜻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겨울의 행복을 선물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